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운 7단원, 외권과 우주 개발 이 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오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그동안 우리가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26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268쪽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죠.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밤하늘을 관찰했을 때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방향이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서로 다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주운동 그리고 연주운동을 하지 않는 별이 있죠. 그 별은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과 가까이 있는 별일수록 이 지평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관찰할 수 있죠. 그럼 이 중에서 북극성과 가까운 그런 별자리들을 골라볼까요? 첫 번째, 카시오페이아 자리. W 또는 M 모양의 별자리죠. 이것은 북극성과 굉장히 가깝고요. 다음 오리온 자리, 이것은 북극성과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겨울철에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이고요. 다음 안드로메다 자리, 이것도 북극성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큰 곰자리, 큰 곰자리를 이루고 있는 7개의 별을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하죠. 이것도 북극성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계절과 관계없이 관찰할 수 있고요. 작은 곰자리, 작은 곰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이죠. 따라서 계절과 관계없이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는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68쪽 3번입니다. 별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별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이 별자리를 가지고서는 별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별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지, 평, 좌표계를 이용하죠. 즉 방위각과 고도를 가지고 이 별의 정확한 위치를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1번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아래 보기 이어서 볼게요. 2번, 별의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들을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지 인물의 이름을 붙여요. 그럼 이 별의 분포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별자리이고요.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별자리 수는 88개이다? 네, 천문연맹에서 표준 별자리를 88개 지정을 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별자리의 위치는 매일 약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네, 4번 맞습니다. 이렇게 별은 하루에 1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데 그렇다면 1년을 주기로 한다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즉 1년을 주기로 별들이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을 별의 연주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별의 연주운동은 왜 일어나나요? 실제로 별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이 별을 관찰했을 때 이 별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겉보기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4번 맞고요. 5번,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서로 다른 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그 각 위치에서 밤하늘의 방향이 서로 달라서 계절별로 별자리가 서로 다르게 보이죠. 따라서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68쪽 5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공전 궤도의 양 끝에서 별 S를 관측한 결과이다. 별 S의 연주 시차는 몇 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각각의 위치를 A, B라고 할게요. A 위치에서 이 별 S를 본다면 이 무수히 많은 별 중에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지구가 공전을 해서 B 위치에 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 별을 봤을 때 이 별은 마치 이 무수히 많은 별 중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정지된 이 별을 보면 마치 이 별이 SA와 SB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 이 사이의 각도 0.04초를 우리는 시
시차라고 합니다. 그럼 연주 시차는 이것을 절반으로 나눈 0.02초가 바로 연주 시차가 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주 시차가 0.02초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그럼 별 S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인가? 이제 거리를 물었어요. 연주 시차를 알면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는 연주 시차를 역수 취향값과 크기가 같죠. 그럼 여기에 연주 시차 대입해 봅시다. 연주 시차는 얼마? 0.02초예요. 이것분의 1 한 값은 얼마? 빨리 계산해 보세요. 50파섹이 됩니다. 그럼 아래 보기에서 50파섹 답을 찾아볼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볼게요. 9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공전궤도의 양 끝에서 별 S1과 별 S2를 관측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에서 A 위치에서 이 별을 보고 6개월 뒤에 B 위치에서 이 별을 봤을 때 이 별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의 이 사이각을 시차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의 절반인 0.05초 이 값을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별까지의 거리가 S1보다 S2가 더 멀죠. 그랬더니 연주 시차의 값이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연주 시차를 가지고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별의 거리는 연주 시차를 역수 취향값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S1의 거리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인데 이때 S1의 연주 시차는 0.05초이죠. 이것분의 1 계산을 하면 20파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S2 별을 볼게요. 연주 시차가 0.01초이죠. 이것분의 1 한 값이 거리인데 계산을 하면 100파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거리가 더 멀다는 거 증명할 수 있겠네요.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별 S의 실제 밝기는 별 S2보다 5배 더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이 있어야지만 비교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연주 시차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따라서 별의 밝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다음 니은. 별까지의 거리는 별 S2가 별 S1보다 5배 더 멀다? 그렇죠. 지금 계산을 해보니 S2의 별까지의 거리는 100파섹, S1의 별까지의 거리는 20파섹입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5배 더 멀다는 거, 이거 맞는 설명이지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별 S의 연주 시차는 0.1초이다? 아니죠. 0.05초가 되겠죠? 이 부분 잘못됐고요. 또 별 S2의 연주 시차는 0.02초이다? 0.02초가 아니라 0.01초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디귿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69쪽 10번입니다. 북극성은 맨눈으로 관찰했을 때 2.1등급 정도로 보인다. 그런데 북극성보다 100분의 1배로 어두운 별을 가라고 하고 이 북극성보다 100배 밝은 별을 나라고 한다면 각 가와 나는 몇 등급으로 보이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선 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북극성보다 100분의 1배로 어두운 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100분의 1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2.5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이것은 2.5를 5번 곱한 값분의 1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북극성보다 5등급 차이 나도록 더 어둡다는 거죠. 그럼 등급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둡죠. 그럼 2.1등급보다 5등급 더 큰 숫자의 별이 100분의 1배로 어두운 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2.1등급에서 5등급을 더하면 얼마? 7.1등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1등급에 해당하는 것 5번밖에 답이 없네요. 하지만 나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별의 밝기가 100배 밝은 별입니다.
100배 밝은 별은 2.5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면 2.5의 5제곱만큼 밝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제곱이니까 5등급 차이만큼 더 밝다는 뜻입니다. 근데 별은 밝을수록 등급의 값이 점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2.1에서 5등급 차이만큼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9 등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7.1등급, 나는 마이너스 2.9등급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69쪽 11번입니다. 표는 여러 별의 밝기를 비교한 것이다. 이 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별 3개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별들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이 둘의 차이를 알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특히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값을 거리지수라고 하는데 거리지수 값이 0보다 크면 10파색 바깥에 있는 별, 그리고 이 거리지수가 0이 되면 10파색에 있는 별, 그리고 이 거리지수가 0보다 작으면 10파색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준거리인 10파색에서부터 멀리 또는 10파색에서부터 훨씬 더 안쪽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3개의 별을 우리 그 거리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합시다. 시리우스를 보면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1.5, 절대 등급 1.4입니다. 그럼 거리 지수를 구해볼게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요. 마이너스 2.9가 되죠. 0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10파색 안쪽에 있는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북극성은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 2.1 마이너스 3.7이니까 계산을 해봅시다. 5.8만큼 차이가 나죠.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북극성은 10파색 밖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아크투루스를 보면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 두 그 등급이 굉장히 유사한데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0.2 만큼 거리지수가 나오죠.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즉 10파색보다 밖에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북극성과 아크투루스는 둘 다 10파색 밖에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지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둘의 차이값이 훨씬 더 큰 북극성이 지구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1번,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가장 밝게 보인다는 것은 겉보기 등급 숫자가 가장 작은 별이죠. 여기에서 겉보기 숫자가 가장 작은 별은 시리우스입니다. 따라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시리우스 맞지요? 다음 2번,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은, 그럼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을 봐야 돼요.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일수록 절대 등급 숫자는 가장 크지요. 그럼 여기서 절대 등급 숫자가 가장 큰 것은 시리우스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은 시리우스 맞습니다. 다음 3번, 지구로부터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없다? 지금 우리가 따져보니까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시리우스 있네요. 그렇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아크투루스와 북극성 이 두 개의 별이 있지요. 4번 맞고요. 다음 5번, 북극성은 시리우스보다 맨눈으로 볼 때 어두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밝은 별이다? 맨눈으로 봤을 때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죠. 그럼 이 둘을 비교를 해봅시다. 북극성과 시리우스를 비교하면 북극성의 숫자가 더 커요.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봤을 때 시리우스가 더 밝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밝기는요. 절대 등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숫자가 작다? 북극성이 더 숫자가 작다. 따라서 북극성은 시리우스보다 맨눈으로 봤을 땐 어두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밝은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것과 연결된 문제인데요. 위의 별들 중에서 지구에서부터 멀리 있는 별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럼 여기 있는 이 세 별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은 10파색 바깥에 있는 별 중에서 북극성, 아크투루스 이 둘 중에 누가 더 멀리 있을까요? 10파색이라고 하는 기준거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커지죠.
즉 여기 이 셋 중에서 북극성이 가장 멀리 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아크투루스가 되겠죠. 그 다음은 10파색 안쪽에 있는 시리우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북극성, 아크투루스, 시리우스 순서가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1번, 2번, 3번 모두 틀렸네요. 다음 4번, 5번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270쪽 14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 A, B, C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별 A, B, C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A와 B는 같은 밝기로 보인다? 그럼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야겠죠. A와 B는 지금 겉보기 등급이 같습니다. 따라서 맨눈으로 봤을 때 두 별의 밝기는 같아 보입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세 별 중 C가 가장 밝게 보인다. 밝게 보일수록 등급의 숫자는 점점점 작아지죠. A, B, C 중에서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C가 가장 밝게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 디귿 볼게요. B는 C보다 약 100배 밝게 보인다. B와 C를 비교를 해볼게요. B는 C보다 등급이 2개 더 큽니다. 2등급 차이가 나죠. 2등급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별의 밝기가 2.5의 제곱배만큼 약 6.3배만큼 더 어둡다는 뜻이죠. 따라서 디귿 잘못됐습니다. 다음 리을. A가 B의 위치에 있다면 더 어둡게 보인다? 지금 A별은요. 20만 년 광년보다 훨씬 더 멀리 있어요. 근데 이 별을 B 위치로 가지고 온다면 지구에서부터 이 A까지의 거리는 현재 이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죠. 그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별은 더 밝게 보이겠죠. 따라서 리을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71쪽 19번입니다. 별의 색깔과 분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럼 별의 분광형,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를 먼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O, B, A, F, G, K, M 총 7가지 분광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O형으로 갈수록 별의 색깔은 푸른색을 띠죠. 반대로 M형으로 갈수록 별은 붉은색을 띱니다. 이렇게 별의 색이 서로 다른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O형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고요. M형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위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기억. 붉은색을 띠는 별은 분광형이 O형이다. O형은 푸른색 별이죠. 기억 틀립니다. M형으로 오히려 바꿔야겠지요. 다음 니은. A형의 별은 K형의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여기 지금 A형은 여기에 있고요. K형은 여기에 있습니다. A형 별은 K형 별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다로 바꿔야겠지요. 이 뒷부분이 틀렸죠. 니은도 틀립니다. 다음 디귿.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띠지요. 디귿 맞고요. 마지막 리을. M형 쪽으로 가면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지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71쪽 22번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물리량을 골라라. 그럼 표면 온도와 관련된 거 골라봅시다. 첫 번째, 별의 연주시차. 이 별의 연주시차는 그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물리량이죠. 그래서 기억은 표면 온도와 관련 없고요. 니은, 별의 분광형. 네, 별의 분광형에 따라서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별빛의 색과 관련되어 있지요. 니은 답이고요. 다음 디귿. 별의 절대 등급. 별의 절대 등급은 그 별의 실제
밝기를 알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별의 색깔과는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마지막 리을, 별의 색깔. 이 별의 색을 보면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가 있죠. 색이 붉을수록 표면 온도가 낮고 색이 푸를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74쪽 1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별 A, B, C를 6개월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촬영한 것이다. 별 A에서 C를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가와 나를 6개월 간격으로 찍은 사진인데 A, B, C 별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의 사진을 하나로 포개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의 이 사진을 여기다가 포개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별은 이 별 사이 이쯤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이 별은 이쯤 있을까요? 다음 이 별은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쯤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6개월 간격으로 봤을 때 A별은 이만큼, B별은 이만큼, C별은 이만큼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이만큼 움직인 이 방향의 차이, 이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하지요. 근데 이 시차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시차가 크면 클수록 그 별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다는 특징이 있죠.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시차가 가장 큰 A,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B 순서로 지구에 가까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에 있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74쪽 2번입니다. 표는 별 A에서 C의 겉보기 등급과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의 절대 등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와는 유형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들은 연주 시차를 주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또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이 차이를 줄 테니 거리를 구해라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연주 시차, 겉보기 등급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주고 절대 등급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절대 등급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주 시차를 가지고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그리고 그 별의 거리를 절대 등급을 따질 때 모든 별이 10파색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 거리를 10파색으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 별의 밝기를 환산해서 절대 등급을 나타내야 돼요. 좀 복잡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연주 시차를 이용해 거리를 구하고 절대 등급을 이 각 별 옆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A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A별은 연주 시차가 0.1초예요. 그렇다면 거리는 연주 시차 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죠. 대입해 봅시다. 연주 시차 0.1초이므로 거리는 10파색이라고 할 수 있죠. 거리가 10파색입니다. 그럼 거리에 10파색이 있을 때 겉보기 등급이 2예요. 그렇다면 절대 등급은 얼마일까요? 절대 등급은 그 별이 10파색에 있을 때의 밝기죠. 따라서 절대 등급도 2라고 할 수 있어요. 2등급이라 할 수 있죠. 다음 이제 B를 보도록 할게요. B도 연주 시차를 가지고 거리 구해봅시다. 연주 시차가 0.25초이죠. 이것분의 1 한 값이 거리이죠.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인가요? 4파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4파색. 4파색에 있을 때 이 별의 밝기는 마이너스 3등급으로 밝게 보이네요. 그럼 절대 등급으로 바꿔봅시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4파색이 아니라 10파색에 있을 때 그때의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하죠. 그럼 거리가 몇 배 늘어났다? 2.5배만큼 멀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거리가 2.5배 멀어진다면 밝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밝기라고 하는 것은 별의 밝기는 거리를 제곱한 것과 반비례하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어 봅시다. 거리가 지금 2.5배 멀어졌어요. 그럼 거리가 2.5배 멀어졌다면 밝기는 2.5를 제곱한 것, 이것을 역수치한 값에 비례하게 점점 더 어두워지겠죠. 4파색에 있을 때보다 10파색은 훨씬 더 어두워지겠죠. 이때 등급 차이는 얼마? 2등급 차이가 납니다. 그럼 2등급 차이로
별이 더 어두워진다면 지금 이 숫자보다 이만큼 더 커져야겠지요.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등급이 이 B별의 절대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C를 보도록 할게요. C도 우선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C의 거리도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C의 연주시차가 얼마? 0.01초이죠. 그렇다면 계산하면 거리는 100파섹입니다. 100파섹. 기준거리인 10파섹보다 훨씬 더 멀리 있죠. 그럼 이 100파섹에 있는 별의 실제 밝기를 알아보려면 10파섹으로 당겨야겠죠. 그럼 거리를 100파섹에서 10파섹으로 줄인다면 거리가 10분의 1배로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별의 밝기를 생각해 봅시다. 별의 밝기는 거리를 제곱한 것과 반비례하죠. 거리 대신에 10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10분의 1배를 제곱한 것분의 1, 이것에 비례한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요? 번분수죠. 약 100배만큼 밝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100배는 2.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5의 5제곱배만큼 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2.5의 5제곱만큼 밝다면 등급 차이는 5등급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등급 차이로 더 밝은 별이라면 3보다 5등급만큼 더 숫자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5 하면 C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이 됩니다.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A, B, C의 절대 등급은 각각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74쪽 3번입니다. 그림은 별 S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A 위치에서 별 S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B 위치에서 별 S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은 각각 얼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A에서 이 별 S를 보던 B에서 이 별 S를 보던 별의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B에서 보던 A에서 보던 절대 등급은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등급 마이너스 2.5 그대로이고요. 이제 겉보기 등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별에 비해서 A 위치에 비해서 B 위치는 거리가 몇 배? 2.5배 멉니다. 그럼 거리에 따라서 별의 밝기는 어떻게 달라진다? 거리를 제곱한 것에 반비례하다. 근데 거리가 지금 2.5배 멀어졌죠. 그렇다면 2.5의 제곱분의 1배만큼 별의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이때 2.5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게 지금 이만큼이죠. 즉 2등급의 차이만큼 별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어두워 보인다면 이 숫자보다 점점점 더 커져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를 마이너스 1.2에서 2만큼 더해봅시다. 계산하면 0.8 등급이 되겠죠. 따라서 B 위치에서의 겉보기 등급은 0.8 등급이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5인데 겉보기 등급이 0.8이니까 1번 틀리고요. 다음 2번에서 답이 나오네요.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3번 틀리고 4번 틀리고 5번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24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옆에서 봤을 때는 원반 모양이다. 네, 맞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가 이렇게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원반 모양이 바로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3만 광년이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거리가 3만 광년이 아니라 10만 광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네,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는 원반 부분, 즉 나선 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리고요. 다음 리을. 위에서 보면 중심부는 막대 모양의 구조이고
주변으로는 나선팔이 뻗어 있다? 그렇죠. 막대 구조의 이 끝부분에서 나선팔이 연결된 우리 은하의 모습은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맞죠? 기역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교재 272쪽 26번입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다. 지구에서 여름철 넓고 밝은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지구에서 봤을 때 여름철에 은하수가 넓고 밝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구 찾아봅시다. 지구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이 지구죠. 따라서 지구의 위치를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두껍고 밝은 은하수를 관찰하려면 은하의 중심 방향인 이 방향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 방향은 궁수 자리가 있는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볼게요. 272쪽 29번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천체들이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천체는 무엇인가?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놉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천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지구보다 더 큰 천체는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입니다. 이러한 태양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을 우리가 성단이라고 하고요. 은하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성단과 성간 물질로 이루어진 성운, 이것에 의해서 은하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은하가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72쪽 30번입니다. 그림은 수많은 별들이 집단을 이루고 모여있는 천체의 사진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공 모양을 이루고 있네요. 이러한 별들의 집단을 구, 상, 성, 단이라고 하지요. 그것에 비해서 나는 별들이 좀 듬성듬성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의 집단을 산계성단이라고 하지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구상성단이고 나는 산계성단 맞지요? 1번 맞고요. 다음 2번, 구성하는 별의 나이가 가는 많다? 네,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 굉장히 오래된 별들이죠. 그것에 비해서 산계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 굉장히 나이가 적은 젊은 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번 맞고요. 다음 3번 볼게요. 구성하는 별의 색이 가는 붉은색이고 나는 파란색이다.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상성단을 이루는 별들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붉은색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산계성단을 이루는 별들은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 4번 볼게요. 가를 구성하는 별은 비교적 온도가 낮다. 그래서 붉은색이죠. 다음, 나를 구성하는 별은 비교적 표면 온도가 높다. 그래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고요. 마지막 5번 봅시다. 가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한다. 구상성단은 나선팔이 아니라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그리고 우리 은하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인데 이 원반 모양을 둘러싼 부분을 헤일로라고 하죠. 이렇게 은하의 중심부와 헤일로에 구상성단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산계성단은 나선 팔 부분에 있지요. 따라서 지금 가와 나가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72쪽 31번입니다. 어떤 천체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그 생성 과정을 알 수 있는 천체는 무엇인가? 그럼 실험 과정 봅시다. 첫 번째,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커로 덮어놨어요. 그럼 향연기가 이 안에 머물러 있겠죠. 두 번째, 실험실에 불을 끄고 손전등 앞에 셀로판지를 놓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비커에 비춥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셀로판지의 색을 달리하면서 비커 속의 향연기의 색이 셀로판지와 같은 색을 띠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향연기와 손전등은 각각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향연기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먼지와 티끌, 그런 성간 물질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손전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에 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빛을 받아서 성간물질이 밝게 빛을 내는 상황이죠. 이러한 성간물질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하는데 별빛을 받아 반사하는 이러한 성운을 뭐라 한다? 반사성운이라고 한다.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73쪽 33번입니다. 밤하늘에서 관측되는 천체와 그 천체를 구성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첫 번째, 방출성운. 방출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아니라 성간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성간물질 안에 굉장히 높은 온도의 별이 있어서 이 별에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 성운에서부터 다시 붉은색 파장의 붉은색의 그 파장이 긴 그러한 빛이 방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은 천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잘못 연결되어 있고요. 2번 반사성운. 이것도 성운이기 때문에 성간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사성운은요. 성운 주변에 밝은 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밝은 별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성운이 밝아 보이죠. 그래서 2번은 맞고요. 다음 3번. 구상성단. 별들이 모인 집단인데 별들이 공처럼 그렇게 빽빽하게 배열된 것을 구상성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상성단을 이루는 물질은 성간물질이 아니라 별이라고 바꿔야겠고요. 다음 4번. 산계성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들이 이루고 있는 집단인데 듬성듬성 배열된 그런 별들의 집단이므로 이것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성간물질이 아니라 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암흑성운. 이것도 성간물질로 이루어진 성운이지요. 그런데 이 성운은 별빛을 차단해서 별이 없는 것처럼 어둡게 보이는 그런 성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이 아니라 성간물질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73쪽 34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은하의 종류를 쓰시오. 은하 중심부에는 이런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그리고 그 끝에서 나선팔이 휘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 은하도 이 모양의 은하에 속한다. 이러한 은하를 뭐라고 하지요?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73쪽 35번입니다. 모든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은하와 은하가 그 차지하는 공간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뜻이죠. 그럼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어떠한 것일까요? 외부 은하가 지구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질수록 지구에 도달하는 이 은하의 빛은 점점점 파장이 길어지죠.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별의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별빛이 점점점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적색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별들이 점점점 붉게 보이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은하들이 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진다. 그래서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럼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1번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 생겨났다. 이것은 우주 팽창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두 번째 외부 은하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것과 우주 팽창은 관계가 없죠. 세 번째 여러 모양의 외부 은하가 관측되는 것도 우주 팽창과 관계없고요. 네 번째,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은하가 지구에서부터 멀어진다.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우주 팽창을 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4번 문장과 상치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5번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7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8단원 과학과 인류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